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에인트호벤 대 엠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인트호벤은 페에노르트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두 골을 먼저 넣고도 두 골을 따라 잡힌 모습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아약스가 5대0으로 대승을 거둔 상황이라 순위가 한 계단 더 미끄러지면서 아인트호벤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일단 전력상에서는 확실하게 위, 하지만 직전 맞대결에서는 상대의 실리적인 롱볼 운영에 당하면서 0대1로 패배했던 만큼 엠맨을 상대로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증세가 심해지는 양상은 원정에서 많이 보이던 모습이었고 올 시즌 홈에서는 알크마르에게 0대1로 패했던 경우를 제외하면 패배가 없었다는 점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의 볼 방출을 완전히 틀어막아버릴 정도로 압박의 강도가 지난 시즌에 비해 줄었다는 점은 엠맨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 압박의 부작용인 주전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이라는 단점은 나아진 상태라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선수단의 1대1 돌파 능력이 좋기 때문에 페에노르트의 순간 압박도 이겨내면서 2골을 먼저 넣는 등 공격력에서는 엠맨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엠맨은 피테서와 2대2로 비겼습니다. 상대의 자책골이 나왔다는 행운이 깃들기는 했지만 박스 가까운 곳으로 공을 우겨 넣으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경기를 풀어갔다는 점은 인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아인트호벤전에서도 상대의 파상 공세를 무실점으로 막고 코너킥 한 방으로 경기를 가져온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상대의 압박에 대응이 잘 안되면서 박스 안에서 기록한 슈팅은 3개에 불과했죠. 1대1 대응 능력에서 아인트호벤에게 밀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방식은 롱볼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 앞서 언급했던 아인트호벤과의 경기도 홈경기였고 전반적으로 원정에서는 공 수 밸런스가 무너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실점 억제 능력인데 원정에서는 홈보다 정확히 실점률이 2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아인트호벤의 파상 공세를 막지 못하고 원정에서는 사고를 내주고 무기력하게 패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아인트호벤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올 시즌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에게 발목을 여러 번 잡힌 경험이 있었지만 이는 원정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이죠. 올 시즌 엠맨이 원정에서는 좋지 못하고 특히 실점률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1대1 능력이 좋은 아인트호벤 선수들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페에노르트 대 네이메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에노르트는 아인트호벤과 무승부를 거두었죠. 최고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이골을 따라잡으면서 끝내 동점을 만들었고 1위 자리를 지켰다는 데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는 꽤 있었다고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상대의 속공에 꽤 이른 시간 실점을 허용했는데 아인트호벤 선수들의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페에노르트 입장에서도 저지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페에노르트의 컨셉은 공을 가진 선수들을 순간적으로 압박하면서 선택지를 돌파로 한정시키는 것 때문에 1대1 돌파에 뛰어나지 못한 하위권 상대로는 상당히 강하며 이 방식으로 롱볼에 필요한 공 방출을 막아버리는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압박과 롱볼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인해 점유율 확보에는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홈 어드밴티지를 얻기는 했지만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면서 강호를 상대로도 중원 장악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원의 시만스키가 부상으로 빠진다는 점은 아쉽기는 하나 상대가 숙이고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중원을 장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네이메어는 고어헤드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단단한 수비력은 여전히 유효한 모습이지만 공격력이 문제로 지난 경기에서는 0.42골에 그친 기대 득점 값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혀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원정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나서는 편이라 득점력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 페에노르트의 중앙 장악력까지 고려하면 네이메언이 지난 경기 득점력에서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리적인 전술을 쓰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원정에서 슈팅 전환율이 5%에 그치는 등 원정에서는
득점력 한정으로는 하위권 팀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죠. 때문에 네이메어의 경우 수비벽을 단단히 세우고 한 골 승부로 몰고 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다만 수비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경기에서도 저조한 득점력으로 인해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흠입니다. 올 시즌 볼렌담과 캄비르 이외에는 승리를 거둔 원정 경기가 없었고 상위 4팀을 상대로는 모두 실점을 허용하는 등 단단한 수비도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꽤 쉽게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페에노르트가 승리할 것이 유력한 매치입니다. 점유율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정적으로 네이메언이 원정에서는 득점력에서 상당히 약세입니다. 네이메언의 버티는 힘이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다실점을 허용하면서 쉽게 수비가 파괴되는 등 한계점을 노출했던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아라흘리 대 레알 마드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라흘리는 시애틀을 1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43분에 마그디가 넣은 골이 결승골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점유율은 알 아흘리의 사이드로 흘러갔지만 빠른 시간 내에 골을 넣어 경기를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을 것입니다. 시애틀의 공격에 꽤 많은 슈팅 숫자를 허용한 것이 아쉬웠던 경기, 슈팅 숫자는 9-12로 오히려 밀렸으며 반칙으로 시애틀의 공격을 막는데 급급한 모습마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시애틀 선수들의 결정력이 매우 좋지 못했기에 겨우 승리를 따냈다고 볼 수 있었을 정도, 상대 수비진을 돌파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9개의 슈팅 중 박스 안쪽에서 기록한 슈팅은 2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주도하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 어려워하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셰리프가 공격을 주도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기는 하나 수준 차이가 있는 팀을 상대로는 리그에서의 활약상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마요르카에게 0대1로 덜미를 잡히면서 리그 우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렌시아전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주력 선수들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올 시즌 부상으로 자주 빠지는 쿠르투아도 경기 20분 전 햄스트링이 올라오면서 경기에서 빠지고 말았죠.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경기력이 매우 떨어졌다는 것이 중론, 금요일 새벽에 경기를 하고 이틀을 쉬고 뛴 경기였기 때문에 선수들의 발이 매우 무거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모로코까지 날아가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태죠. 대부분 후보 선수들로 엔트리를 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후보 선수들로만 라인업을 구성해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것만은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들어간 알라바나 크로스도 매치 핏을 올릴 필요가 있다면 경기에 출전시킬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력에서 고전하겠지만 많은 경험으로 결과는 가져오는 훌륭한 운영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최근 주전들의 줄부상과 경기력, 체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 다만 클럽 월드컵에서 뛴 경험이 풍부한 데다 후보 선수들이 주력으로 나서도 전력 차이는 상당히 명확했던 편이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알 아흘리가 점유율 이외의 스탯에서는 전부 밀리는 등 경기력적으로 크게 인상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기도 했음에도 레알 마드리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